DNA 증폭 기술을 이용해 울산 다방주인 살인사건 피의자가 12년 만에 밝혀졌습니다. 사건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범인 특정이 지금은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진 건데요. 이 DNA 증폭 검사가 어떤 기술인지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임식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? 네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먼저 저희가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용어 제가 소리가 설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로도 나갔었는데 DNA 증폭 검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? DNA 증폭이라고 하는 것은 DNA의 특정 부분을 이제 그 복제하듯이 복사하듯이 이제 증폭하는 기술이고요. 그리고 코로나 검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DNA 특정 부분, 우리가 DNA 감식에서는 주로 이제 STR 부분을 증폭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한 2의 30승 정도, 약 10억 배 정도로 증폭을 하게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아주 미량의 DNA라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DNA 증폭 기술이 과거와는 다르게 뭐 극소량을 가지고 있어도 용의자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가요? 그렇습니다.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기술로는 DNA의 그 양으로 따져서 약 한 100 피코그램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완벽한 STR 프로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12년 전 당시에 이 울산 다방의 여주인 손톱에 남아있던 DNA 시료가 당시에는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때는 그럼 왜 식별이 좀 어려웠던 걸까요? 그 당시에도 뭐 증폭 기술은 있었고요. 이런 그 STR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STR 마커의 수도 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 민감도, 그 적은 양의 DNA로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민감도가 계속 증가돼 왔습니다. 그래서 2012년 당시보다 최근에 이제 분석하는 그 기술은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사실 뭐 우리가 지문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국가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다는 게 좀 익숙한데 DNA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 국가가 보유하는 DNA 확보 대상이 뭐 있나요?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우리가 2010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 70개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인이나 성폭행 등 한 11개 주요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NA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2013년에 다른 사건으로 검거가 돼서 이제 DNA가 등록이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. 2012년에 이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에서는 그 손톱에서 나온 DNA가 분석이 되긴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약간 혼합형으로 이제 분석이 됐고, 이 DNA를 국과수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2019년에 다시 분석을 하게 됩니다. 이 다시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그 DNA 분석 키트가 새롭게 이제 바뀌었는데요. 그 전까지는 13개를 분석을 했고, 2018년부터는 한 20개로 분석을 하는 그 새로운 분석 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19년에 새롭게 분석한 후에 이 범인의 DNA를 추정을 하게 되고요.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검색을 해서 2013년에 들어가 있던 그 피의자하고 일치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 검거를 성공한 것도 이 DNA 증폭 기술이 적용된 거였나요? 예, 맞습니다.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옛날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증거물들을 2019년에 새롭게 이제 분석을 한 것이고요. 분석한 후에 마찬가지로 DNA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했더니 이춘재라는 사람이 이미 이제
감옥에 있었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된 상태에서 일치돼서 확인이 된 사건으로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뭐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DNA 기술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을까요? DNA 감식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는 기술이고요. 뭐 우리나라의 DNA 감식 기술은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최근에는 이런 그 1대1로 비교하는 DNA 감식, 개인 식별을 넘어서 또 범인의 그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이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분석하는 방향으로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또 DNA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제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해외에는 있는데 국내는 아직 없는 DNA 수사 기술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뭐 외국의 기술들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DNA가 혼합돼서 검출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이 좀 더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이 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.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수록되는 범죄 유형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임식은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